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감박사 TV의 조길라 교사입니다. 지금 8시가 다 되어 가고 있네요. 노을이 오늘은 붉게 물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이었죠. 음, 조국을 위해서 그 꽃다운 청춘을 바치셨거나 또는 중년이셨거나 어쨌든 우리의 선조들께서 이렇게 어, 우리가 사는 한반도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렸고 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오늘만이 현충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일같이 현충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삶을 술의 삶을 경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 정말 아름다운 우리는 조상들을 뒀지 않습니까? 5천 년의 역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은 이제 문화혁명 시대인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거든요. 사실은 김구 선생님께서 지향했던 것이 문화 강국이었죠.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되어져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부흥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서 그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역사에 시대가 또 맞춰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나놓고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현충일이므로 우리 그 선조들이 하셨던 그 후손들을 위해서 했던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언제나 현충일을 기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획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제 극도로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이제 교육 문제인데요. 기후 문제죠. 교육이 아니라 기후 문제가 이제 기후 위기가 와서 그 이제 우리 그 지구가 이제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가 하는 그 친구가 이제 첼로 연주를 하면서 우리의 그런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플라스틱 위에서 이제 연주를 하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기후가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리기 위한 작업들이 이제 많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 세대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우리 중년 이런 세대들도 함께 가세를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이제 교사였으므로 그 학부모들 파트를 이제 꾸리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굉장히 크시죠. 사실은 뿔뿔이 민주주의라고 했듯이 그러한 그 음, 가정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환경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제 제가 환경 교육을 많이 했던 교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주변에 그 재활용 이런 분류 수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환경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많이 이제 모색했던 교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게 이제 기후 위기와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한다라면 이러한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구를 이제 살릴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래건 대사님이라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대사를 하시면서 그쪽 파트를 이제 그 굉장히 그 한미한 그런 파트인 거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3세계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도산개발국이라고 그래요. 개발도상국이라 할 수 있겠죠. 그곳은 초빙에 가서 이제 그런 파트를 맡아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어, 유명해지지 못했죠. 요즘에 와서 이제 정래원 대사님이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이제 기후 위기를 이겨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셨어요. 교사 파트를 좀 읽어달라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협력하여서 학교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그 기후 위기 쪽으로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교사들을 선생님들의 교육을 일단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 그것을 하셔서 수업을 하시고 또 학부모들께 그 교육을 이제 그 체계적으로 시켜주신다면 당연히 아이들은 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친구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교육을 시민 교육을 잘 해 놓는다면 우리 미래는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근면성실한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 자체가요. 민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의 그 먹거리는 제가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을 그 방관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전제로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어른들이 늘어날 때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 그다음에 삶의 이런 그 의식혁명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홍인간의 이념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삶이 늘어나게 될 때 우리의 기후 위기도 금방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실천하고 그다음 마을 단위로 실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단위로 실천하고 그다음에 전체 나라가 이제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그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 함께 가야 될 작업이 이제 식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자연식품 제가 이제 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지금 이 오리털 파카죠. 이걸 입고 있는 게 이제 기온이 10도 정도 낮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적응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대신에 또 좋은 점이 자연이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시장에서 요즘 이제 비빔밥을 거의 주로 해 먹는데요. 뽕잎, 돈나물, 망초, 쑥, 산초 5가지 이상의 나물만 섞어도 그것이 보약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고 또 제가 기르던 이제 그 상추 쌈거리 다양하죠. 그거하고 쑥간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해서 10종류가 넘는 이런 식재료로 그 신선하게 이제 비빔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혀 인공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밥도 요즘 유행하는 게 황미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도정해서 그 쌀을 바로 도정해서 이제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노력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한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제 쌀도 좀 더 질 좋은 쌀을 먹고, 그러니까는 황미쌀 같은 경우는 오븐돔이래요. 그래가지고서 작곡을 썩지 않아도 그 쌀 자체에서 미네랄, 단백질, 뭐 이런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하기 때문에 쌀 하나로 암이 낫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즉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연구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죠. 현재 삶에 자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삶을 그 영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노을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물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전 자연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남편하고 아들이 현충이라 이제 절 찾아왔고 저희 어머니 모셔다가 맛있는 그 밥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은 떠나고 저 홀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현재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글 쓰는 사람이라서 글 작업을 이제 이렇게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도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산속에서 사면이 다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따뜻한 기운, 그 다음에 이 신성한 기운을 받아서 제 글을 쓰고 있고, 그 마음 자세, 몸 자세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중년이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거는 삶의 자세죠. 그러니까는 의식혁명이 일어나야지 자기 스스로 내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삶의 주인공으로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이제 제가 여기서 먹는 거 얘기했고, 또 여기 아닌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그 식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시에서 식생활을 영위할 때도 그 멸치도 갈고 다시마도 갈고 새우도 갈고 이런 천연 조미료로 저기 만들어서, 그리고 가능하면 그, 그 심심하게 먹는다 그러죠. 조금 간을 좀 약하게 해서 취향에 맞게 좀 강하게 드실 분은 우리 식구 중에서 이제 좀 첨가에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율성을 좀 이렇게 갖게 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덜 짜게 먹는 이런 식습관도 또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 같은 것도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뭐 우리가 이름만 되는 아보카도, 토마토, 그 다음에 그 파프리카 종류도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와 야채식으로 이제 풍부하게 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뭐 닭도 기름을 빼서 이제 좀 닭가슴살 위주로 하고, 또 닭 다리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리 같은 경우도 훈제가 아니라 그냥 생오리 사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토마토와 그 외에 다양한 양파, 야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조리를 한다라면은, 그리고 어, 볶는 거보다는 기왕이면은, 볶는 거는 이제 식감은 좋고 사실 굉장히 맛있죠. 근데 이제 볶는 거보다는 이렇게 데쳐서 그 익힌 다음에 그 올리브유를 넣어서 이렇게 먹는 이런 것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이제 그 신경만 쓴다면 조리법은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의식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식사 그 식습관도 달라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각 습관은 더욱더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아 나는 인류를 위해서 정말로 그 따뜻한 생각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른 거죠. 기왕이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 함께 동행할 때 있어서 서로 다르니까, 다른 점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르니까 그 다른 점의 장점을 서로 활용을 해서 윈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도전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린 파트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그 동양화를 이제 좋아해서 제가 사군자를 치다가 못 쳤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의 현재성은 뭐냐면 책 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서도 지금 써야 되고 안 관련 저서도 지금 밀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조를 이제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개인 그 서적을 이제 쓰고,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중요한 거죠. 그거는 목표가 중요해야지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제 목표는 지금 20, 30대 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20, 30대 아가들이, 그분들이 왜 암이 늘게 되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거 암에서부터 이제 헤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 파트의 그 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이 저는 계속되는 거죠.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그 제로필드라고 얘기했듯이 깊고 깊은 그 무의식에 전달되어져서 정말 그 사리사욕을 위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 꼭 필요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짜리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걸 여러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두세 권의 책을 이제 듣는 거죠. 여러 박사님들이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책 읽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아주 좋은 그런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으면서 썸머리를 하는 거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종합적으로 이제 들은 다음에 아, 이 부분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쓰면 음, 제 책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저는 실전을 겪은 사람들, 실제적으로 겪은 사람이고 책을 쓰신 분들은 그 아픈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고난이 있었거나 또 아니면 삶을 그 큰 충격이 있었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책을 쓰셨어요. 책 쓰신 분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윈윈되는 작업들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책을 써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가슴이 뛰죠. 오늘은 어떤 일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만들고 도전하고 그다음에 제 곁에 이제 88세 되신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가 경증 치매가 있으니까 그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노래를 꼭 들려드리면서 어머니 시절에 좋아했던 이제 이미자 선생님 노래라든가 그 외에 어머니 시절에 이제 그 했던 뭐 봄날은 간다라든가 아니면 나의 살던 고향을 어머니 이제 18번을 바뀌셨더라고요. 아마도 그때의 기억이 엄마는 가장 좋으신가 봐요.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절이 아마도 가장 행복하셨는지 그 시절의 노래를 이제 18번을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목포의 눈물이었는데 지금은 나의 살던 고향으로 바뀐 걸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또 이렇게 보살피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죠. 아, 엄마가 오늘은 이만큼 걸었는데 내일은 이만큼 걸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과 제가 이제 엄마랑 살게 되면서 어머니께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거를 또 새로운 도전거리를 이제 삼게 되고 또한 더불어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게 노래 봉사를 이제 하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요양 같은 경우는 그전 요양원보다 노래를 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거기 있을 때는 노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노래하는 노래 봉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계신 요양원분들하고 이제 더불어 함께 어머니에게 해드리는 거를 뭐 몇 분 더 넓혀서 하는 거니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도전, 요양원 노래 봉사,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봉사를 이제 하러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삶이란 뭐냐면 내가 생각 습관 하나만 바꾸면은 새로운 도전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 시대에는 뭐 그 은퇴 쓰나미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먹거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발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팔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히 팔리게 되는 거고 머리만 조금 그러니까 의식만 생각만 약간 비튼다면은 여러 가지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 얘기했죠. 생각 습관 얘기했죠. 생활 습관 같은 경우도 내 몸에 안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이런 종류는 기본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동이라거나 동 아시죠? 동이 무척주 동물을 다 이렇게 그 죽게 한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동그릇 하나 여러 동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은 바퀴벌레가 이렇게 생존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 과학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먹고 있는 그릇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좀 생각을 해보셔서 도자기라거나 이렇게 숨쉬는 그릇, 좋은 그릇에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면 더 이렇게 생활 습관 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어렵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일찍 자고 일주일에 야근이 있거나 이런 날은 좀 더 늦게 잘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적인 원인이 있다면 조금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공복을 또 실천을 해보고 간헐적 단식 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장도 쉬어야 되니까 위장이 지금 쉬어야 되는 거고
이 내장 기관들이 좀 숨 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80%만 먹으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생활 습관 쪽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머리를 쓰신다면 생각을 좀 달리 하신다면 얼마든지 내 삶을 즐겁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유익하게 그다음에 오늘 현충일인 만큼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다음 세대에게 내 삶의 이런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암을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런 생각 습관, 생활 습관, 식습관을 고친다면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기후 위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거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몸이 좋아져서 암이 안 걸리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현충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끝나는 거죠. 자, 행복한 이번 주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감박사 TV였습니다.